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금일 함께 살펴볼 종목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자, 이제 오늘 아침에 이런 기사가 좀 나와서 영상을 좀 빨리 좀 찍어드렸어야 됐는데 제가 오늘 이제 퇴근도 늦게 하고 이제 보니까 이런 것을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전체적으로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삼성전자 갖고 계시는 분들 정말 요즘 힘든 시기 많이 지나시고 있죠. 자, 요즘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지금 돈바스 지역을 두고 지금 격전을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얼만큼의 어떤 우크라 지원 병력이 지원되는 무기가 올지 이런 것들도 좀 초미의 관심사인데 자, 이 전쟁이 대체 어디까지 갈 것인가 지금 뭐 거의 한 달 넘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전 세계는 러시아를 세계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어요. 뭐 5차 금수 제재 조치까지 나왔죠. 석탄 요거 이제 금수 조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석유 제재까지도 이제 카드가 나오고 있어요. 가스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시장에서 석유주나 가스주 이런 것들도 많이 움직였던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서 뭐 세계적인 지표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금리, 금리란 뭐 환율, 환율도 있고, 자, 이런 것들이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거시 경제 지표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시장에 지금 우호적이지가 않아요. 인플레이션은 계속 오르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잡으려고 또 금리가 올라요. 금리가 오르는데 또 환율은 좀 낮아졌으면 좋겠는데 환율도 오르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의 자금이 계속해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빠져나가. 자,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지금 삼성전자도 매도를 좀 때려내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주가가 내려가는 것은 삼성전자 뭐 본연의 어떤 종목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럼에도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디램 가격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움직이는 삼성전자 주가가 디램 현물 가격이 좀 떨어지는 부분으로 인해서 또 같이 좀 주가 하락이 좀 나온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뭐 다시 반도체 겨울이 오나 이런 소리까지 좀 나돌고 있는데 여러분들 뭐 저는 그래요. 오늘 위기의 삼성전자가 어떤 승부수를 띄우는지 제가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런 시장 상황이 좀 안 좋다 보니까 그런 거지 삼성전자가 절대 나쁘지 않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겠고 요거 말씀드리기 전에 요거 한번 보세요. 옛날에 지금 이제 나왔던 건데 한번 제가 이 표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자, 여러분들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왜 삽니까? 한번 생각을 좀 해보세요. 삼성전자라는 요 주식을 외국인이 사는 이유가 뭘까요? 자, 여기 다 답이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 답이 다 나와 있어요. 배당 총액 중에 외국인이 바로 요 주식을 가져갑니다. 요 배당을 다 가져갑니다. 지금 보시면 뭐 이건희 회장, 이재용 부회장 뭐 쭉 있는데 지금 외국인이 전체 배당금 총액에서 지금 이제 7조 7천억이면 우리나라 개미들 좀 더 힘내야 됩니다. 개인 투자자 8천억 이 정도인데 지금 뭐 7조 7,400억이에요. 국민연금도 1조밖에 안 돼요. 자,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외국인 팔잖아요. 외국인 왜 팔아요? 배당락 나왔으니까 파는 거예요. 늘 삼성전자는 배당락 전에 오르고 배당락 후에 떨어져요. 그런데 2020년에 삼성전자 엄청난 급등 나왔죠. 급등이 뭐 2배 이상 올랐어요. 급등이 나왔어요. 이유가 뭐예요? 특별 배당금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자, 결국은 삼성전자 지금 분기 배당락도 나왔고 요 특별 배당금도 이제 올해 안 나왔기 때문에 주가도 부진한데 자, 외국인도 마찬가지요. 요 주식을 살 이유는 바로 배당이에요. 아니면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외국인들은 굳이 삼성전자 안 사도 돼요. 여러분들 뭐 삼성전자를 아시는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나 다양한 종목들을 모르니까 삼성전자를 모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외국인은 그러지 않아요. 코스피 200 사도 되고 뭐 지금 뭐 선물 이런 거 사도 돼요. 굳이 현물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종목들을 그렇게 많이 알고 있어요. 투자할 것도 많이 알고 있어요. 우리는 너무 확실한 투자가 뭐지? 그들은 확실한 투자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삼성전자만큼 확실한 투자가 또 배당 나올 때가 그 투자를 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지금 사실은
보고 있는 겁니다. 외국인들 입장에서. 자, 여러분들 이런 거 있어요. 자, 여러분들 주식에서 뭐 삼성전자 투자하시는 분들이 뭐 진짜 잘 알아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요. 저도 그래요. 주식을 많이 알고 알다 보니까 삼성전자를 투자를 더 하고 싶어졌어요. 그런데 지금도 저는 조금씩 모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통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삼성전자가 아니면 종목 투자를 못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있어요. 왜냐하면 실적도 좋고 업황도 좋고 이런 거를 이거 당연히 오를 것이다라고 저 같은 사람도 생각하는 것들이 가끔씩 나오거든요. 그런데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그런 것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자 위에 있는 번호로 숫자 1 보내주시면 제가 그런 종목들 한번 추려서 이렇게 좀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위에 있는 번호로 숫자 1만 문자로 보내주셔야 돼요. 문자로 위에 있는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한번 무료로 제가 올라갈 종목들을 정리해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항상 배당락 전에 이렇게 많이 가져가요. 자, 그런데 배당락 이후에는 차익 실현이 나오는데 꼭 개인 투자자들이 그러죠. 그때 막 배당 얘기 나오고 근데 삼성전자 1년에 4번 배당 나온대. 자, 그러니까 우리도 배당락이 나오고 난 다음에 지금이라도 들어가자. 장기 투자 해보자. 그런데 지금 장기 투자 1년도 1년 됐나요? 1년 동안 떨어지니까 장기 투자 해볼만 하신가요? 힘드시죠. 자, 이 삼성전자에 장기 투자하실 분들은 반드시 요거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다음 특별 배당까지만 가져가 보세요. 주가 떡상합니다. 자, 특별 배당 받으시라는 게 아니라 특별 배당 받으실 때 되면 알아서 주가 떡상한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왜? 보여줬잖아요. 우리가 과거를 그냥 넘기면 안 돼요. 자, 과거에 일어났던 게 다 나온다는 거예요. 나중에도. 자,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삼성전자 연 9.8조 배당 실시한다. 뭐 이렇게 뭐 주총에서 얘기한 것도 있는데, 자, 그거는 이제 좀 배당 얘기 많이 했으니까 요거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초격차 2.0으로 승부수를 띄운다. 자, 요 부분이 있는데, 자, 결국은 뭐냐면 지금 유례없는 주가가 폭락을 하고 있는데, 지금 파운드리 반도체는 경쟁력이 올라오는지 마는지, 그러면서 대만 파운드리 팹리스는 아주 전 세계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요 상황에서 삼성의 초격차 과연 가능할까? 이런 부분에 있는데 이거 지금 제가 보니까 거의 무슨 삼성전자의 이력을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지금 이제 정길중 기자님들도 기자님도 삼성전자에 되게 애착이 좀 있으신가 봐요. 쭉 이렇게 적어놨어요. 자, 여기도 보시면 글로벌 파운드리 점유율이 막 열심히는 했으나 아직 TSMC한테는 못 미치는구나 이런 부분들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파운드리 점유율도 그렇고 지금 여기 보여주는 거는 아직 격차가 좀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AP 업체별 점유율 미디어텍이 당근 1등, 퀄컴이 2등. 우리가 그래서 삼성이 지금 4%포인트밖에 안 되는데 AP가 뭐냐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두뇌 칩이에요. 그러니까 CPU 같은 거라고 보면 돼요. 이 컴퓨터에 들어가는 CPU 같은 건데 이거를 뭐 GPU, CPU 이런 것들을 합쳐가지고 조그맣게 들어가야 되니까 요걸 소형 모듈화 시키는 거예요. 요거를 장착시켜서 스마트폰을 돌리는 건데 지금 여기 보시면 애플은 본인들 거 하죠. 퀄컴은 지금 이제 뭐 애플이나 뭐 우리 뭐 삼성이나 정말 이제 AP에는 강자예요. 퀄컴이. 그러니까 고급 AP는 퀄컴이 잘하고 대만의 미디어텍이라는 회사는 저가형에 좀 잘하는 부분이 있는데 미디어텍도 기술력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자, 근데 우리나라 삼성전자 엑시노스 이거 4% 어떻게 나온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엑시노스 좀 문제가 있죠. AMD랑 손잡고 하는데도 엑시노스라는 게 삼성전자가 개발하는 AP예요. 애플이 지금 애플 AP 하듯이 우리나라도 하려고 하고 막 했는데 이번에 수율 안 나와가지고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었죠. 자, 그리고 이제 글램이래. 자, 디램. 그러면 이게 글로벌 디램이라고 읽었네요. 자, 여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삼성전자 디램이 점유율을 잘 지키고 있다라는 거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인텔을 제치고 1위에 올랐고요. 10%포인트 이상 따돌렸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결국 삼성전자 제일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디램과 낸드예요. 파운드리는 성장성은 있지만 그래도 지금 디램과 낸드에서 정말 떼돈을 벌어들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이런 실적들을 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데이터 센터나 IT 기기 등의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한다는 부분이에요. 자, 올해 말 나왔죠. 메타
그리고 아마존에서 데이터 센터를 아주 공격적으로 건립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견조한 수요세가 지속적으로 있을 거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알고 저도 알고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모바일 두뇌인 AP의 중앙 처리 장치라고 썼죠. 우리 컴퓨터는 컴퓨터 중앙 장치라고 해서 CPU라고 하는데 여기는 AP라고 씁니다. 자, 그래서 설계부터 뭐 달리 뭐 쭉 나왔네요. 자, 그래서 추격하는 삼성인데 시행착오는 당연하다고 해요. 입지가 남달라요. 야, 지금 이제 입지가 남다르고 뭐 점유율에서 2위가 올랐지만 TSMC 점유율은 남다르고 압도적이고 엑시노스는 참 안 좋고 자, 그런데 요런 지금 미세 공정, 선단 공정이 있잖아요. 요 미세 공정인데 이게 이제 뭐 5나노, 7나노 미만 요런 것들 이제 좀 선단 공정이라고 좀 하는데 이 7나노 미만짜리가 있고 8나노 이상 8인치 파운드리 뭐 이렇게 좀 들어보셨을 텐데 그건 이제 뭐 10나노 요렇게 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0나노, 8인치 요런 것들을 이제 선단 공정은 아니고 지금의 어떤 파운드리인데 지금 그래요. 요게 이미 이 선단 공정보다 점유율이 커요. 시장 점유율이 50%가 넘어요. 이게 막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막 대단한 기술이고 막 전 세계를 호령하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절반 이상이 지금 다 여기서 진행이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선단 공정도 중요하죠. 앞으로 그게 초격차라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3나노로 지금 들어가고 있고 지금 여기 보시면 4나노가 이제 AP에 탑재됐는데 발열과 수율일수록 홍역을 치렀다. 이런 선단 공정에서 문제가 좀 있다. 삼성이 4나노 공장을 미리 썼다.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계속해서 좀 문제가 좀 있었는데 자 1위 사업자를 추격하는 입장에서는 시행착오는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다. 우리도 좀 이해해 주자고요. 어차피 수율이라는 게 뭐예요? 알고리즘을 통한 성공률을 높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계속 돌려서 실수 잡아내서 알고리즘에서 A랑 B가 있으면 여길로 갔을 때 되나 여길로 갔을 때 되나 두 번 해보는 거예요. 여길로 갔는데 안 나온다 실패해요. 여기로 갔는데 나온다 이게 수율이에요. 여기 되네 한 바퀴 더 돌리다 보면 그 미세 공정이라는 게 막 그런 칩들이 모여가지고 이걸 계속 고치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수율은 시간입니다. 수율은 시간이요. 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좀 해결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어느샌가 우리가 아무도 모를 때 지금 벌써 벚꽃이 나왔다가 졌어요. 비가 오고 그래서 정말 꽃은 기다리면 피는데 또 금방 지네요. 자, 금방 지는데 또 이제 푸른 그런 이제 잎사귀가 나고 막 숲처럼 막 우거지고 그런 모습이 있겠죠. 자, 그래서 풍성한 제가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삼성전자 차트가 쫙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제가 볼 때는 꽃이 아닐까. 이 꽃을 받고 그 다음에는 나무가 우거지는 그런 순간인데 그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풍성한 한가위가 있어야죠. 한가위. 이럴 때 배당이 우리한테 분명히 좋은 힘을 줄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보는 삼성전자는 언제나 봤을 때 실적 나오면 떨어져요. 참 애매하죠. 실적 나오면 떨어지고 배당 락 전에 올라요. 그리고 배당 락 되면 떨어져요. 이거는 불변 만고의 법칙이다라는 말씀 좀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배당 받을 때쯤 되면 알아서 외국인들이 사러 들어온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끝까지 신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종목들 모르시거나 급등주 좀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있는 번호로 숫자 1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 보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